자, 일단은 그 8월 31일 토요일입니다. 여기도 토요일이라고 좀 표시를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여의도에 있는 페어먼트 호텔에서 강연회를 합니다. 그리고 가격이라고 하지 말고 뭐 이것도 단어를 좀 바꿔봅시다. 그렇게 해서 10명 기준으로 설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일단은 기존에 이제 신청하신 분들 계시고 하기 때문에 지금 어제 저 7분이라는데 5분 정도이신 것 같아요. 5분 정도이신 것 같고 뭐 5분만 모시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대 인원은 10명. 10분 이상이시면 서로 간의 대화도 좀 힘든 것 같고, 물론 뭐 1대1 상담은 불가합니다. 그죠? 종목 상담해내는 건 불가하는 건 뭐 알고 계실 거고, 1대 다수의 기준에서 이제 강의를 해드릴 건데, 일단 지난해 기준에서 이제 지난해 2월 달에 그때는 이제 콘네드 강연회를 진행했죠. 그 콘네드 강연회에서는 일단 2월 달에 에코프로 기준에서 재차 우리가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게 된 거죠. 22년 하반기에 2차 전지 랠리 다 잡아냈고 10월 11일 고점 찍고 50% 밀렸어요. 그래 박순혁이 도망가고 잠수 타고 이러고 있을 때 우리는 비중 다 잘 조절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작년 그 1월 26일 날부터 해서 포스코 DX, 포스코 퓨처엠 쪽에서부터 슈팅 나올 때 에코프로까지 설정을 해서 7월 말까지 큰 수익을 냈죠. 그러니까 강연회 때 작년 2월의 기준에서는 에코프로가 선물이었고요. 그다음에 4월 1일 날 이러한 검색기가 4월 1일 날 런칭이 됐죠. 그래서 이 검색기에 대해서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검색기는 DB증권 쪽에서 부탁을 해서 제가 수식을 넣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는 하이투자증권, 그때 당시 CJ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은 또 이름 바뀌었나? 하여간에 그쪽에서 HTS에 늘 넣을 ELW 수식을 좀 잡아주세요 해서 그때도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 강좌를 좀 넣어달라고 그래서 교육 강좌 한 40강을 넣어드린 적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증권사하고 협업을 중간중간에 계속 해왔는데,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도 뭐 전 증권사를 다 들어갔었죠. 대우증권, 대신증권, 뭐 삼성증권 전부 다. 일단은 이 수식은 제가 제공을 해서 이제 DB 증권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사용하실 수 있게 만들어는 줬는데, 이 부분을 뭐 체험용으로 저희가 뭐 3일 이렇게 드리는 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료 회원님들도 이걸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모바일 버전은 일반적으로 이제 자산 뭐 옮기시고, 그러니까 DB 쪽에서 서비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DB증권 쪽 입장에서는 그냥 이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제가 넣은 그 수식을 개발을 해서 그냥 무료로 서비스할 수는 없잖아요. DB증권도. 그래서 이제 DB증권을 사용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 규모에 맞게 우리가 규정을 정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MTS 버전은 핸드폰으로 보시는 이제 모바일 버전은 저희가 한번 드리고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료 회원으로 계실 때 DB증권 쪽으로 자산 옮기셔서 쓰실 수 있게 열어드리고, 그리고 나서 뭐 만기 연장을 안 하신다거나 하시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막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막고. 근데 HTS 버전은 MTS 버전하고 차이가 이제 이렇게 매수매도 신호가 나와요. 그 매수매도 신호가 나오는데, 이 매수매도 신호 부분이 음성으로도 나올 수 있게 조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HTS 버전은 아쉽게도 한 번 드리면 회수가 안 돼요. 한 번 받으시면 평생 그냥 쓰시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이 수식을 좀 중간에 바꿔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바꾸는 거냐면 거래량 거래대금이 장이 좋아지면서 터지면 종목이 많이 나와요. 너무 많이 나오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예, 크래프튼 같은 경우도 뭐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 아닌데, 그죠? 상장 이후에 뭐 굉장히 많이 무너져 내리긴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크래프튼이 포착이 되고 나서 4.9%. 어제 같은 경우에 신풍제약 같은 경우 오늘 급락했죠.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상한가에 진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풍제약이 포착되고 뭐 상한가까지. 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오늘의 기준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어제도 이제 현대로템이 포착이 됐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그 수식 범위들을 좀 활용하실 수 있는, 그래서 요 사용 방법이나 이런 거를 동영상으로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강연의 날 그 이용철 전문가가 함께 강연에 진행을 해서 요 HTS 사용 방법 그리고 HTS의 자동 매도 기능에 대해서 설정을 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던가요? 잠시만요. 여기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에 제가 아까 수정을 해놨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의 기준에 이제 자동 매도 기능에서의 설정 범위 그런 게 이제 HTS 버전에서는 설정하시기가 더 쉽죠. MTS 버전에서도 돼요. 그러니까 요 이제 손실 제한, 목표 이익률, 뭐 목표 보전, 손실 보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고점에서 꺾여져 내려올 때 어떻게 해줘라고. 그것도 이제 당일날 다 설정을 해드릴 거예요. 이날 노트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께 디비전권 쪽에서 한 분이 담당하시는 분이 본사에서 나오셔서 진행을 해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 수식을 HTS 버전을 무조건 받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미리 연락을 취하셔야 돼요. 미리 연락을 취하셔서 이제 HTS 받을 수 있는 조건 이제 물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21만 5천 원, 6월 3일 날 기준에 21만 5천 원에 제가 캡처한 가격이 21만 5천 원 4.88에 캡처를 했는데 뭐 여기 좀 맨 처음에 저 빨간색 박스 쳐드린 저기서부터 화살표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렇게 해서 매도 재진입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16% 이날이 하나 정밀기계 쪽에서 하이닉스에 TC본도 납품한다. 검색기 없을 때 마스터님이 잡아줄 때가 좋았어요. 케빈 선생님 검색기 뺏어야겠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탈퇴 신호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제 프로그램 수급이 안 들어오는 상태에서 오버슈팅이 18%까지 나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그 매도 신호가 나오게 되는데 이 매도 신호가 나오면 자동 매도를 해줘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날 그 기능을 그날 이제 전부 세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사용 방법에 대한 한 권의 도서 분량으로 드릴 거예요. 그날 한 권의 도서 분량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차익 실현한 이후에 계속해서 이렇게 뜨겠죠. 뜨고 이런 날 같은 경우에 슈팅 나오고 나서 다시 고점에서 탈퇴 신호 나오면 차익 실현해줘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행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적으로는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우리는 4월부터 6월까지 24만 원대 세 번 차익 실현을 한 거고 4월부터 6월까지 그러니까 6월 3일까지니까 두 달 동안에 4월 5월 두 달 동안에 6월 3일까지 포함해서 24만 원대 세 번의 차익 실현을 한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6월 3일부터는 계속해서 매수 이후에 이제 7월 25일 날 첫 차익 실현한 거예요. 31만 2,500원 찍고 첫 차익 실현. 그죠? 6월 3일 이후에. 그 이전에는 차익 실현이 없었어요. 꼬리 달고 내려와도 차익 실현 안 했어요. 네? 계속 순매수가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규모가 너무 작았고 마지막에 이제 실적 발표 앞둔 상태에서 또 오버슈팅이 나와서 25일 날 이때 30만 6천 원 차익 실현한 물량을 29만 원부터 다시 편입하고 그리고 이제 7월 29일 날 30만 9,500원에도 또 편입을 하고 그러고 나서
29일 날은 슈팅이 있었는데 고점에서 이제 이렇게 30일 날 기준에 고점에서 이렇게 차익 실현의 기준을 설정을 했죠. 그렇게 해서 그날 기준에 이제 그 포트폴리오 수익 범위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31만 8,500원일 때, 그러니까 33만 원 찍고 우리는 30만 원대, 32만 원대 초반 중반에 차익 실현이 된 거고, 종가 기준에서는 이렇게, 그죠? 그래서 30일 날 전량 차익 실현했어요. 5월 포트의 기준에서는 7월 말일 날 기준에 50% 수익, 7월 포트의 기준에서는 27% 수익, 그리고 이제 현대 로템으로 갈아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매직 계산기를 올려드렸는데 이때도 검색기 기준에서 매도 신호는 안 났어요. 이때 기준에. 근데 이제 장중에 제가 여기서는 매도 사인을 드렸죠. 전날 29일 날 매도 신호가 없었기 때문에 30일 날 기준에 밀렸을 때, 그러면 이제 자동 매도를 설정해 놓으시면 여기서 이제 차익 실현이 이날 되시는 거고, 혹은 그걸 놓쳤어도 개파락 이후에 양봉으로 처음에 돌렸어요. 윗꼬리가 있잖아요, 그죠? 개파락 이후에 양봉으로 돌리고 꺾일 때 이런 날 정리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매수 기준이고, 중간 중간에 이제 단기적으로 이런 탈퇴 신호가 나오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차익 실현을 못한 거죠, 결론은. 이렇게 계속 이제 매수, 또 매수, 오늘도 매수, 오늘도. 그래서 8월 8일 날 방송을 갖고 나갔는데 이걸 다 시간이 없어서 다 보여드리지를 못했어요. 이제 오늘도 뭐 현대로템의 슈팅 때문에 굉장히 강한 뭐 흐름을 보여줬죠.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이번 강연의 기준에서는 요 교육 부분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기준은 당일날 오시면 이제 또 안내를 해드릴 텐데, 일단 그 비상장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비상장 종목인데 뭐 소형 잡주 이상한 게 아니고 실체 없는 거 그런 거 아니고, 그런 거는 이제 큰일 나죠. 그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이제 10월 달에 증권사, 대형 증권사 임원께서 이제 우리 방에 계시죠. 우리 방에 계시고, 저를 아신 지가 이제 10몇 년 되셨고, 또 채권 쪽이나 이런 운영 자산 규모가 뭐 상당히 수천억 단위에 이르시는 분인데, 일단 어찌됐든 그 매번 이제 강연에 참여하시고 하다가 정중히 부탁을 드려가지고, 지난 10월 달에는 시장 굉장히 안 좋을 때 아닙니까? 그때 이제 채권을 굉장히 강조를 해주셔서 채권 수익률이 그때 10월 이후에 지금까지 해서 30% 정도,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방 안에 지금 그 참여하시고 계신 분들의 성향 기준이, 그러니까 뭐 주식만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긴 하겠지만 대부분이 이제 뭐 집 팔아서 하시는 거 아니니까 자기 집 가지고 계시고, 부동산 가지고 계시고, 또 주식 가지고 계시고, 또 채권, 또 현금 자산, 또 외환 자산,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분산해서 이제 가지고 계시는데, 하여간에 작년 10월에는 채권에 대한 교육을 해드려서 그게 한 30% 수익이 됐습니다. 30년물짜리를 해서 30%는 굉장히 뭐 작지 않은 수익이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래서 비상장 업체는 지금 장외에서 시가총액이 이제 추정치가 한 10조 이상, 장외에서 10조 이상짜리 이 종목에 대한 교육, 그리고 안내, 상품 설명 뭐 이런 걸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뭐 굉장한 기회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검색기 새로운 수식 버전을 다운을 받으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지난번에 4월 1일이 이제 이 HTS 버전이 처음 나오게 돼서 그때 강연회 했을 때 이제 30분, 그죠? 그때 강연회에서도 역시나 3월 23일 날 에코프로가 50만 원 수준까지 올라왔다가 당일 기준에 40만 원까지 밀렸다가 종가가 45로 끝난 적이 있어요. 변동률이 어마어마했죠. 고점 대비 20%.
그러니까 50만 원이었으면 12조 원대 종목이 고점 대비 20% 가까이 움직인 거예요. 하락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보합으로 마감된 건데 그날 뭐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BM 뭐 나머지 종목군들 2차 전지가 다 그런 흐름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겁내지 않고 기술적으로 다 해석을 해드렸고 결국은 그 종목이 4월 1일 날 에코프로가 한 50만 원이 채 안 됐을 거예요. 그때 이제 강력하게 2차 전지에 대해서 지금의 AI 관련주들 반도체 이렇게 공략을 해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결국은 4월 2일 날 4월 1일 날인가요 강연회가 그리고 4월 11일인가 12일 날 1차 고점을 찍어요. 그게 82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바닥 저점 40만 원 대비해서는 거의 더블인 거고 시가총액 그 당시 12조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25조까지 올라온 거죠. 그래서 4월 강연에 오신 분들도 뭐 에코프로 선물로 잘 받아가신 거고 그다음 8월 강연회가 수식 업 시켜서 이제 15시 1500 응? V1500 수식을 받아가신 강연인데 8월 달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2차 전지 못 파신 분들 강력하게 매도 신호를 또 드리고 그리고 8월 기준이 포스코 DX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작년 8월. 그리고 이제 작년 10월 기준에서 시장이 이제 마구잡이로 무너져 내려서 2277까지 내려왔었죠. 그 종가 기준으로. 그 10월 말 종가 기준으로. 그 전에 이제 또 뭐 출렁거림이 더 있었고. 결론은 작년 10월 달에 황태자님 같으신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도움을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작년 10월 기준에 황태자님은 이렇게 뭐 정종환 선생님은 이걸 다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좀 안타까운 상황이실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 당시에 이제 1억 5천 가지고 시작을 하신 건데 잘 보시면 현대차하고 하이닉스 비중이 48% 그리고 그 밑에 삼성전자 비중까지 해서 55%거든요. 그것만 그대로 갖고 계셨어도 나머지 거 다 뭐 필요 없고 그 55%만 잘 유지하고 계셨어도 계좌 수익은 30%가 넘어가요. 근데 성향을 봤을 때는 이때 연장을 하셨으면 좋았을 건데 제가 볼 때는 연장을 못 하셨죠. 그리고 저 때가 제일 안 좋은 시장 상황이잖아요. 10월달 10월 4일 날 올려주신 거고. 그리고 이제 그 황태자 선생님은 요 그 포스코 퓨처엠 가지고 가입하신 지 한 4, 5개월 만에 2월 14일 1년 가입하셨으니까 2023년 작년 6월에 가입하셨나? 아닌데 9개월 가입하신 건가? 헷갈리네. 하여간에 어찌됐든 1년이신지 9개월이신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포스코 퓨처엠 가지고 좀 수익을 많이 내셨죠. 43%. 그러니까 더 슈팅이 나오긴 했지만은 26일 날 파셨어요. 우리가 이제 26, 27, 28 이렇게 팔았는데 뭐 26일 날 다 매도를 하셨고 그 이후에 이제 포스코 DX에서 좀 수익을 많이 내셨고 그 한미반도체는 비중을 분산해서 좀 가져가자 했는데 한 종목에 집중할래요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때 수익 내시고 정리하시고 종목이 한 10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주력주 지금 있는 거 말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부터 넥슨 게임까지 쭉 있다면 그 6종목 막 이렇게 해서 10종목을 주력주 한 종목도 없이 그래서 이제 10월 14일 강연에 오셔서 그때도 220 강연회였죠. 그때도 이제 펜트하우스에서 강연회 하고 29층 마리포사 가서 식사하시고 이번에 식사를 좀 줄일 거예요. 와 2시간만 나오니까 나름 이제 더 고급스럽게 제일 비싼 가격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많이 불편하시더라고. 너무 오래 나오니까 2시간 반 막 그 가짓수 너무 많고 그래서 금리 내릴 거라 회사에서 채권 100억 사놨죠. 30년짜리 케빈 선생님께서도. 그래서 그게 작년 하여간에 10월 달에 이제 요 강연에 황태자님도 오신 강연에서 우리 30년물 채권을 그때 이제 사서 지금 한 30% 수익이 나신 거고 그리고 황태자님은 그 10종목을 싹 다 정리하시고
하이닉스 이제 2,000주 사신 데다가 포스코 DX 마지막까지 이제 들고 계시던 거 잘라서 12만 3천 원에 12만 3천 원. 얼마 전 고점까지 하면은 뭐 100% 수익인 거죠. 그죠? 근데 아쉽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올해 2월 14일 날 만기되시고 연장을 안 하셨어요. 그때 이제 두바이 쪽에 IPO도 있고 해서 바쁘셔가지고 근데 판 이유는 돈이 없어서 자금이 급해서 파셨다 그러는데 그건 좀 거짓말이신 것 같고 그 이후에 식사를 한번 같이 했었는데 이제 궁금하셨겠죠. 이제 하이닉스를 15만 원인가 그때 만났을 때 얘기 들었을 때가 너무 일찍 파셨어요. 그런데 파신 이유가 이제 이때 편입하고 11월 12월 잘 날아가다가 1월 달에 한번 시장이 출렁했죠. 그때 이제 출렁거리고 돌리니까 이제 에이 고점이다 하고 던진 거지. 근데 좀 아쉽죠. 하여간에 아쉬운데 일단은 상장사를 갖고 계신 분이 뭐 돈이 없으신 건 아닐 거고 뭐 10억을 별도로 또 운영하신다고 약주 드시니까 말씀이 나오시더라고.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이제 이런 거죠. 자기 관리가 이제 철저히 잘 다들 되시리라 생각은 하지만 종목 주식만큼은 이제 하루 종일 매달려서 하실 수 있는 건 아니시니까 또 매달려서 하시더라도 우리가 오늘 시각적으로 본 조금 이따 이제 전체 종목 놓고 볼 텐데 뭐 현대 로템이나 또 넥슨 게임즈나 이런 쪽에 이제 수급 논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장 마지막에 이평선 간단하게 뭐 설명드리면서 종목 이렇게 들여다보기도 했는데 그게 이제 쉽진 않죠. 그래서 이런 우를 범하시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옥돌정 선생님도 강연에도 2번 오셨나 강연에 옥돌정 선생님이 그렇게 해서 이제 검색기도 다 받아가시고 했는데 지금은 옥돌정 선생님도 4월 달에 연장을 안 하셨어요. 안타깝게 4월인가 3월인가 연장을 안 하셨어요. 근데 제일 안타까운 거는 10월 달에 너무 힘들어 하실 때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드렸거든. 2개 종목으로 나누어라. 이게 10월 달이란 말이에요. 저 평균 단가 12만 9,500원, 17만 5천 원이 10월 중순쯤 될 거예요. 지난해. 그러니까 다 정리해서 이렇게 가지고 가시라고. 2차 전지에서 이렇게 엄청난 수익 내고 행복합니다. 근데 이제 또 세상 돈이 다 내 것처럼 보이잖아. 작년에 얼마나 슈팅 많이 나왔어요. 2차 전지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다 내 돈 같죠. 종목을 막 이래저래 분산하시고 또 우리 예를 든다면은 우리 종목에서 안타깝지만 막 어쩔 수 없이 손절한 종목군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리가캠바이오처럼 다시 신고가를 내주고 그러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한 종목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냥 계속 추락해버린 종목도 있단 말이에요. 이오테크닉스 뭐 25만 원까지 올라왔었는데 지금 16만 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버리지를 못하고 너무 힘드실 때 이렇게 압축해야 된다 했는데 이 압축을 못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조종장에서도 우리도 뭐 압축을 했고 대부분은 결과가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봐요. 리가캠이나 이제 에이벨 바이오 정리해서 그 당시에 현대 일렉트릭 들어가자마자 다음 날인가요? 바로 실적 나오고 23% 슈팅이 나와가지고 그나마 또 한미 반도체도 안타깝지만 뭐 손절하고 잘 움직여줬고 결론은 올해 이제 이 문자가 5월 달인가 온 거예요. 5월인가 6월인가. 안타까운 게 주력주를 다 정리해 버렸다는 거야. 하이닉스, 현대차, 뭐 삼성전자, 한미 반도체까지도. 그러고 나서 마이너스 28%라는 게 이때가 시장 아직 깨지기 전이잖아요. 그 10월 달 기준이 그래서 하이닉스하고 현대차하고 한미 반도체 요 세 종목 그리고 이제 30년물 채권 그게 이제 선물이었다라고 한다면 올해 4월은 솔직히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 올해 4월 강연회에서는 일단 올해 4월에 그렇죠. 올해 4월에 이제 HLB 또 한미 반도체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HD 현대 일렉트릭 특히 뭐 하이닉스까지 그렇게 해서 강한
매수의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렸고 전략을. 그러니까 이번 강연회에서는 첫 번째는 이제 하반기에 실질적으로 좀 집중해야 될 쪽. 당연히 뭐 VVIP 방에서도 전체 전략을 잡아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소수 정해 기준에서 설정할 수 있는 범위, 예? 그 기준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종목 검색기에 대한 기준 그리고 비상장 종목에 대한 교육 그리고 이제 교육과 함께 물량을 확보해 놓은 종목군 두 종목이에요. 시가총액 말씀드린 거 10조 단위 기준에 지금 이제 다 순차적으로 다 진행됐고 이제 상장 목전에 두고 있는 쪽 그렇게 놓고 보시면 됩니다.